하나의 몸짓으로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에게 춤의 장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형화된 기존의 틀을 따라가기보다는 저만의 공부 방식과 저만의 표현 방식으로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 보편성을 띈 어떤 소통할 수 있는 표현 방식을 찾기 위해서 움직임을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는 서윤신입니다. 서동 연꽃 축제 개막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남자 주인공 서동 역할을 맡은 서윤신 씨. 현대 무용가인 그가 한국 무용에 도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걸렸잖아. 너무 넓게 쓰지 말고 아까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이라 연출가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봐야 되잖아. 얘네가 이쪽으로 다 들어오겠대. 손 있으니까 둘이. 남자 대기실 좀 널널하던데. 열정적이고 마인드도 깨어있고 그런 점에서 젊은 친구인데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이제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느냐 이러면 무조건 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패기가 있으니까 그런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모티브로 새롭게 각색한 화천월지가 시작됐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사람들이 모여 한여름밤에 국남지 판타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밤늦게 공연이 끝나고 대전으로 돌아가는 서윤신 씨. 긴 시간 공연으로 피곤할 법도 한데 그의 춤 연습은 오늘도 자정을 넘깁니다. 그냥 좋아서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좋아서 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일이든 관심이 가고 재미가 있어야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변하지 않고 좋아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좋아하고 있는 게 춤인 것 같아요. 연습실로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오지 않은 아들이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왔어요. 이게 에어컨이 없어서 습다 식당. 이게 더워서. 반찬 갖고 왔어요? 오늘 이걸로 먹으면 되겠네. 이거 챙겨 먹어야지 뭐. 아들의 얼굴을 보려고 찾아온 서윤신 씨 어머니. 많이 바쁘나? 어느 부모가 아들 자식이 그것도 장남이 춤춘다는데 좋아할 부모 아마 없으실 거예요. 반대했습니다.
반대했는데 뭐 어린 나이에 무릎 꿇고 어머니 제 인생 1인자가 아니라도 제 인생 제가 살겠습니다 이러는데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해봐라 하고 크게 뭐 물질적으로 이렇게 도와준 건 없어요. 그냥 심적으로. 지가 피곤해하면 자시로 날라주고 그냥 열심히 해란 그 정도인데 마음 한켠에서는 언젠가는 그만두고 뭐 조금 더 수월한 길을 가기를 바랬죠. 이게 돈이 목적이 아닌 삶이다 보니까 맨날 엄마 만나면은 뭐 먹고 살래 욕 먹게 보니까 좀 힘들다. 가게야 뭐 단원들 먹이 살리고 뭐 돈도 안 되는 춤을 추는 아들의 형편은 늘 빠듯하기만 합니다. 예술가들이 자생을 해서 혼자서 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제 단체가 대전에 있고 어머니도 대전에 계시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30 중반이 되도록 자신의 앞가림을 하지 못하는 서윤신 씨. 그래도 어머니는 아들을 믿습니다. 저 여린 몸의 열정은 누구도 못 따라올 만한 그런 강한 에너지가 있는 애예요. 한편에 믿는 구석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 앞가림 할 날은 있을 거다는 거. 예.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젊은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오르는 청춘 마이크. 무대에 오르기 위해 준비하는 서윤신 씨. 오늘은 혼자가 아닙니다. 처음에 먼저 솔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듀엣 가요니까 두 번째 하나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하고 내가 소개 먼저 옷 갈아입고 소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팀 소개하고 자신들의 이제 대표작을 마지막에 공연하기 위해 흩어져 있던 팀원들이 모였습니다. 행맨 게임은 알파벳 스펠링에 맞춰 사람을 교수대에 올리는 잔인한 게임입니다. 서윤신 씨는 이를 원흉해 전쟁의 잠상을 고발하는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득권을 잡는 게임이지만 누군가는 목숨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전쟁. 그 전쟁을 생각하며 제작한 행맨 게임. 유명 교수의 제자도 아니고 굴지의 무용단 소속도 아니었던 무명의 무용가 서윤신 씨. 이 작품을 통해 그의 이름은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달라야만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제 스스로의 자신감 회복을 위해서 콩클이나 안무가 대회를 쉬지 않고 계속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기거나 수상을 함으로써 제 스스로의 어떤 자존감이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의 자격지심을 가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해외의 어떤 안무가들을 자주 만나게 되고 그런 외국에서의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면서 아, 내가 되게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잘한다는 게 뭐지? 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갈마동에 있는 서윤신 씨 연습실. 그는 요즘 해외 무용가들을 초청해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Modern dance or hip hop dance. It's dance. It's just dance. It's just movement. Yeah, it's just movement. Yeah. 올해는 브라질 예술 아카데미에서 무용을 가르치고 있는 리쿠가 찾아왔습니다.
Did you ever seen before real Korean tradition? 리쿠는 서윤신 씨와 같이 장르를 넘나들며 춤을 추는 무용가입니다. Breath. Breath, okay, like it. But inside. Oh, okay. Not just only you just the. Is it yoga? I don't know. Is that right? I used this guy's song so many times. I think it is like a little 오늘은 자유롭게 춤을 추기 위해서 야외로 나왔습니다. bit better, and then you can do. 즉흥적으로 춤을 추기 위해서 현장에 어울리는 곡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His partner. This guy is his partner. 자신이 좋아하는 곡도 서로에게 소개해 줍니다. I love her. So much she got a talent and so much temptation. Both color. 선정된 곡은 서윤신 씨가 추천한 한국 가요 님은 먼 곳에. 즉흥적으로 선택한 곡으로 자유롭게 춤을 춥니다. 벤츠는 그대로 훌륭한 무대가 됩니다. 안에서 작업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사람들 속에서 작업을 할 때와 그리고 사람들과 좀 멀리 떨어져서 사람이 있지 않은 좀 약간 자연 속에서 작업을 할 때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작업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인위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감성적이고 감각적으로 되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도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물론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낼 수 있으면 제가 느낄 수 있는 어떤 감각적인 주위 환경을 좀 계속해서 바꿔주면서 거기서 오는 느낌들에 되게 좀 집중을 많이 해요. You love it here, right? Yeah, I like it. 한국을 좋아하는 리쿠를 위해 시장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And this is really good too. 고생한 리쿠를 위해 서윤신 씨가 소박한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낯선 한국에 와서도 뭐든지 잘 먹는 리쿠. So today you so hard, and then have a little bit rest. 오늘의 And then after 축하주는 keep dancing more, 막걸리. Okay? Okay. How can to work?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Yeah, come back. Come back. 춤의 불무지와 다름없는 대전까지 찾아와 준 리쿠. Yeah, this drink is 그런 also 리쿠가 made by 고맙기 그지 rice. 없습니다. Cooking by myself. While you pay. 많은 댄서들이 대전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그 지역 출신 댄서들이 그곳에 남아서 계속적으로 버텨주고 활동을 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면 충분히 대전도 문화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외국 이렇게 작가들도 자꾸 부르는 이유도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이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전에서 온 것이 그들에게 또 이력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역발상으로 계속 대전을 찾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대전역 인근 젊은 예술인이 모여 있는 소재 창작촌. 이 공간은 굉장히 오랫동안 비어있던 폐간. 오늘 서윤신 씨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습니다. 바꾼 건데요. 그리고 현재 이 공간은 이제 녹음방초라고 해서 올해 소재 창작촌은 다양한 문인들과 화가들이 입주해 있는 곳입니다. 8명 입주 작가의 작업 노트가 그대로 써 있고요. 꼭 읽어봐야겠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어떤 네. 글이 써 있죠. 그래도
늘 반겨주는 사람은 소재 창작촌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윤현민 씨. 작가들의 어떤 감사, 생각들이 쭉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문학팀 두 사람은 타 장르와의 교류에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협조를 통해서 이제 진행된 거예요. 자신들의 부족한 틈을 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시는 분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지금 되게 흥미로울 것 같아요. 다양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다양성이 공존해야지만이 뭔가 새로워질 수 있고 뭔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이 갖고 있는 매체가 갖고 있는 그런 특성만 목소리를 높이 내는 것보다는 각각의 어떤 그런 매체의 다양성들을 같이 혼합할 때 훨씬 더 대중들이 생각할 수 있는.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또 다른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렇죠. 거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되게 저도 예술을 하면서 한다고 하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또 어떤 예술가들의 어떤 표현 방식들을 계속 보고 듣고 하는 것 자체가 저에겐 또 새로운 자극이 되고 또 다른 길을 찾아가는 길이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융복합이 예술계에서 잘 돌아가려면 그 타장르 자체에 대해서 타장르와 타장르가 만나서 그냥 되는 거는 그냥 콜라보레이션에 그치는 것 같아요. 마치 물과 기름이 같은 그릇에 담겨 있다고 해서 그게 섞이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융복합은 다른 종류의 술이 섞여서 또 다른 새로운 맛을 내는 칵테일처럼 그렇게 나와야지 좀 제대로 된 융복합 제3의 예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른 장르의 아티스트와 이게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장르와 장르 간의 문제도 있지만 그 아티스트와 아티스트 간의 교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신적 교류, 철학의 교류, 표현 방식의 교류, 그런 것들이 조금 돼서 새로운 뭔가가 나오려면 한 3년에서 5년 이상은 계속 꾸준히 작업을 해야 또 뭔가 새로운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TV에서 마임 공연을 본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책에 있는 거를 조금 어렵게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어린이 영재반의 마임 특별 강의를 위해 찾아온 서윤신 씨. 몸으로 충분히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왜 마임을 배워야 될까? 우리는 플레이어들이잖아요. 무대 위에서 뛰는 사람들이잖아요. 접목을 시켜서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의 경력인 현대무용보다 마임에 더 오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흐름일 것 같아요. 마임에서는 시간을 무대에서 빨리 가게 할 수도 있고요. 느리게 갈 수도 있고요. 시간이 멈춰 있다고 보는 이 모두가 느끼게도 할 수 있어요. 하나, 둘. 마임은 내면의 생각을 대사 없이 표현한다는 점에서 현대무용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둘. 그는 학생들의 길들여지지 않은 몸짓을 보면서 또 다른 자유로운 뜻이에요? 움직임을 배웁니다. 그럼 다 알잖아. 그게 마임이에요. 너무나 완벽한 마임을 하고 있어요. 가끔씩 이렇게 특강이나 강의를 하는 이유는 제 스스로를 위해서도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사람이 말을 하면서 정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정리와 공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라도 이런 경험들이나 이런 수업들이 그냥 단순히 한 클래스를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도 더 정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래도 한 세상 저런 한 세상. 서윤신 씨가 운영하는 무용단에는 무용가는 물론 연극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
그들이 연구하는 춤은 바로 컨택 댄스. 상대방의 몸을 통해서 마음을 읽고 반응하고 조화를 이루는 춤입니다. 그거를 저는 듣는 춤이라고 좀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내 움직임과 내 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움직임이 중요하고 그 움직임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움직임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게 팀워크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서로를 알아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늘 기본적인 몸 트레이닝 할 때 이 부분을 꼭 하고 가는 것 같아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말이 없이 몸으로 나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해 서윤신 씨가 운영하는 무용단에서는 지역 주민과 만나는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돌아가기도 할 것 같아요. 반대쪽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에 오늘 프로그램 마지막에서 하이라이트인데요. 근데 이게 이 마지막 프로그램은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생각이 많아지는 작업이거든요. 오늘의 프로그램은 이성의 에너지를 끈을 빼볼 놓고 건데요. 본능에 충실한 그냥- 몸의 움직임입니다. 그냥 몸을 흔드시면 돼요. 그냥 몸을 흔드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에너지를 강하게. 더 할 수 있어요. 더 구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머리에 뭐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몸을 흔드시는 겁니다. 좋아. 계속 멈추지 말고 멈추는 거 없어요. 계속 더 지금 약해 더 빠르게 여기까지예요? 좀만 더 올려요. 몸의 에너지를 지금과 끝까지 같이 쏟아냈을 때 에너지가 가슴에 끝까지 맺혀 있는 쏟아낼 수 것들을 것들을 풀어낼 수 있을 내가 거라는 스스로 생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방법을 겪었을 연구했습니다. 그런 에너지를 쏟아내게 되거든요. 자신이 갖고 있는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는 남들에게 보여지기 싫어하는 그 모습들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가끔 혼자 집에 계실 때 진짜 미친 것처럼 침대 위에서 저렇게 에너지를 한번 빼시고 나면 다른 인간관계로 풀어지지 않는 스스로에 쌓여있는 응어리들이 조금씩 풀어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이제 좀 신체 긴장 같은 것도 많이 풀리게 된 것 같고 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좀 요새 그런 게 많더라고요. 되게 인맥 다이어트라고 인맥 관계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인맥을 좀 끊는 그런 관계가 되게 많은데 제가 요즘 그런 게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다시 회복하면서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박수갈채를 받는 화려한 기교보다 마음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춤꾼 서윤신. 그는 틀에 갇힌 춤에서 벗어나고자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졌을 때 남들이 봤을 때 잘한다는 움직임을 찾기보다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거나 어떤 감정 상태가 되었을 때 그 뿜어져 나오는 몸짓에서의 가장 본연적인 움직임, 그 움직임을 그대로 몸에 좀 담아내는 작업, 그 작업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덜 인위적인, 조금 더 본질적인 움직임에 가까운 움직임을 좀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유로운 영혼을 꿈꾸는 춤꾼 서윤신. 제가 하고 있는 방법론이나 표현 방식들이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도 찾아가는 중이라는 염두를 늘 두고 있고요. 평생 찾아갈 수도 있지만 그거 제가 생각하는 방향의 움직임은 나이가 들더라도 그 나이에 어울리는 또
질감과 그 나이대 무용수가 움직였을 때 줄 수 있는 더 감동들이 있는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팔다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무대 걸어다길까지는 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강의 뿌리를 찾기 위해 산으로 갑니다. 10여 년간 금강 천리길을 종주한 시인 김종일 씨.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내는 계곡은 그에게 늘 새로운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강이 가까이 있는 금강. 그래서 뜬봉샘에서부터 군산까지 내려가는 과정을 통해서 금강이 사람들 모습에 어떻게 비추어지고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고 싶었어요. 신무산자락 8분 능선엔 금강의 발원지인 뜬봉샘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 10여 년 전 정도였었거든요. 그때는 모습은 상당히 초라했어요. 수량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으네요. 그렇지만 그 뒤로 1년에 2번 정도씩 여기를 찾아오고 있는데 10여 년 전에 올 때나 지금이나 모습은 조금 바뀌었고 정리는 되어 있지만 금강의 시작점이라는 의미에서는 저한테 여전히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정자에 앉아 계시네요. 과거에는 여기를 물불행이라고 불렀죠. 뜬봉샘 이야기가 듣고 싶어 마을 어르신들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온지 한 50년 다 안 됐어요. 오래됐지만은 그런 걸 알 수가 있어. 우리는 모르지요. 여기가 강태들 뜬봉샘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주민들. 10여 년 전만 해도 친절하게 설명하던 어르신들은 세월의 변화로 인해 지금 이 자리엔 없습니다. 요즘에도 여기서 달집 태우기를 하나요? 해요. 네, 해요. 가지기는 뭐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해버린 게. 수분리는 병인 박해를 피해온 천주교인들이 모여들며 큰 부락을 이뤘던 곳입니다. 지금은 점차 사람들이 줄어들며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뜬봉샘 아래에 자리한 수분리 고개. 이곳을 기점으로 물은 2개의 강으로 갈라집니다. 옛날에는 요 수분용 고개에 초가집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가집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장수 쪽으로 물이 떨어져서 흘러가면은 그게 금강이 되고, 다음에는 이제 남원 쪽으로 물이 떨어져서 흘러가면은 그게 이제 섬진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마을에서는 오랫동안 그 초가집을 보존하다가 너무 낡고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없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초가집은 사라졌지만 저 수분송은 아직까지 정령한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장수군 물보랭이 마을 수분령의 수분송은 금강의 발원지 신무산 뜸봉샘. 맑은 물줄기에 뿌리를 내리고 오늘도 푸르게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 늙고 굽은 소나무는 갈라진 손끝마다 청바늘을 돋우고 한 줄기 샘물을 따라 바다 마중을 갑니다. 옹달샘 물이 모여 내를 이루며 금강 상류를 만듭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곳. 금강 상류는 물살이 빠르게 흐르며 여울을 만듭니다. 강줄기가 휘감아 하나의 섬을 이뤘습니다. 빠르게 흐르던 물살은 죽도에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 이곳은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정열입의 그 기축 옥사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유명한 장소예요. 그래서 금강을 여행하면서 죽도를 꼭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곳을 찾는데 여기를 찾아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강을 내려오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중간에서 길을 한번 잃고 계획보다 하루를 더 소비해서 이 죽도까지 찾아와서 이곳에서 텐트를 치고 제가 3일째 밤을 여기서 혼자 지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의미가 있는 곳이 여기부터는 이제는 금강 흐름이 멈추고 용담댐이 시작되는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죽도 금강길 5번째. 비단길 굽이치며 흐르던 금강은 가망리 예서 막혀 호수가 되었다. 섬 같던 죽도는 이제 정말 섬이 되었다. 인의가 부족한 지아비는 버려도 된다던 정열입의 화살촉 같은 죽도야. 빨래하고 쌀 씻고 설거지하기 위해 황소눈깔 두릿두릿 뜨고서 멀어지는 용담의 물줄기를 보아라. 전설의 강은 이곳에 없단다. 맹물도 청춘들처럼 도시로 향한다. 금강 천리. 바다의 꿈은 먼데 거칠고 굽은 길은 버려도 되느냐. 우리의 욕망은 또 왜 이리 경망하냐. 금강골 가망리. 죽도의 그늘에서 끝내 길을 잃은 금강아. 지난 2001년 조성된 용담호. 용담호가 조성되면서 12,000여 명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고향을 잃었습니다. 고향을 잊지 못한 사람들은 그 서러움을 달래려 문수고개 마루에 망향탑을 세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났지만 아직도 이곳을 떠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을을 바라보던 김 시인은 무거운 발걸음을 돌립니다. 용담호를 지나면 금강은 충청도 금산 땅으로 접어듭니다. 방울처럼 매달려 있어 이름 붙여진 방울이. 이곳은 살아있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아이고 여기 다슬기가 동그라네요. 네.
잡은 거는 어디 저쪽에 담가 놓으셨어요? 예, 예, 수경이 깨져가지고 보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물 새면은 잘 안 보이잖아요. 저도 다슬비 잡으러 많이 다녔거든요. 많이 잡으세요? 깊은 데 다슬기는 물론 다양한 물고기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아, 경치 좋으네요, 여기. 여기 방울이가 굉장히 유명한데 어떻게 여기 알고 오셨어요, 방울이를? 저는 고향이 여기예요, 고향이. 아, 고향 찾아오시는 거랑 마찬가지네요. 저도 저기 해봤어요. 성큼 자신의 낚싯대를 건넬 만큼 정이 넘치는 곳. 방울이는 강과 더불어 살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살려줍니다. 금강의 힘찬 물소리가 들렸던 첫내리. 용담댐이 만들어진 후 수량이 줄면서 물소리 듣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물에 걸린 말풀. 오염이 시작되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강을 중심으로 봤을 때 금산 사람들의 생활은 과거나 지금이나 거의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대청댐 아래 같은 경우는 강줄기는 크고 수심은 깊지만 물이 많이 오염되고 하다 보니까 강은 강대로 사람들의 삶은 삶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모습이 있는데, 금강은 아직 수질이 좋고 깨끗하다 보니까 금강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금산 사람들의 모습이 과거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조금 돌려서 이야기를 하자면 금강이 깨끗할수록 사람들의 생활과 가깝게 인접해서 오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의 삶에 그만큼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강은 점점 깨끗하게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금강이 몸을 씻는 날. 황토빛 강물은 거친 숨을 토해냅니다. 지친 다리를 가볍게 해주는 반가운 비를 맞으며 도착한 곳은 이원대교. 이원대교는 영남과 호남을 잇는 중요한 길목입니다. 자리를 뜨지 못하는 김종윤 시인. 그에게 이곳은 남다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이곳을 지나가면 어머니는 항상 비슷한 독백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이 이원대교 밑에 금강을 보면서 금강이구나. 어릴 때 저곳에 검은 고무신 벗어놓고 치마 가득 다슬기를 잡고 했었지. 세월이 참 많이 흘렀는데 금강은 여전히 푸르게 잘 흐르고 있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열차는 이곳을 빠르게 지나갔지만 어머니의 시선은 오랫동안 여기에 고정돼서 흔들렸고 그 옆에 있는 제 마음은 어머니의 그 독백이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은 어머니가 사셨던 어머니의 강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어머니의 강으로 참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옥천 땅을 휘돌아 대청댐으로 몸을 숨기는 길목인 청마리. 김 시인은 머리가 무거울 때 이곳을 즐겨 찾습니다. 금강 천리 중 손꼽을 만큼
주변의 풍광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대청호 입구의 자리에 있어 강의 높낮이가 계속 변하는 곳입니다. 홍수가 물러간 자리. 흔적을 잃은 집터엔 새로운 펜션이 들어섰습니다. 물난리를 겪을 때마다 쑥부쟁이처럼 다시 일어서 집을 짓던 노인은 결국 이곳을 떠났습니다. 사대강 사업으로 생긴 백제보. 이곳은 금강의 하류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금강 기행에 나선 김종윤 시인. 백제보에서 바라본 금강은 그 흐름을 잃고 속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금강은 흘러야 됩니다. 그 흐름은 금강의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자꾸 보를 막아서 우리 의무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사용하는 것만큼 금강을 살리고 관리해야 할 우리들의 책임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금강은 부여에 이르자 그 이름을 바꿉니다. 아름다운 옛 이름을 잃어버리고 백마강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백제 망국의 한을 간직한 낙화암. 그 밑에서 물장구 치며 고기 잡던 이야기는 먼 과거의 일이 됐습니다. 옛날에 금강을 노래했던 사람들이 이곳을 백강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대체로 백마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백마강이라는 이름은 이 부여 지역의 지명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지명입니다. 오히려 백제의 역사적 의미를 두어서 사비강이라고 했다면 훨씬 좋을 텐데 좀 안타깝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강경으로 들어오는 백기를 안내하던 등대. 하구에 뚝이 생기면서 금강은 흐름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바람개비길은 풍광이 아름다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금강 하구원이 생기면서 혜택을 본 곳은 나포 십자들입니다. 풍부한 용수를 공급받아 가뭄을 모르는 곡창지대가 됐습니다. 금강 하류를 찾을 땐 자전거를 타는 김시인. 페달을 밟으면 숨죽인 강물의 호흡이 바람을 타고 전해져 옵니다. 금강을 여행하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 인생을 생각해요. 금강이 작게 태어나서 여러 흐름을 거치고 중간에 막히고 그러면서 끝내는 군산을 통해서 바다에 닿게 되잖아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역경을 견디게 되는데 그 역경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기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치는 그 모습을 생각하죠. 금강천리, 먼 여정의 끝자락. 세상의 모든 물길이 바다에 닿듯이 금강의 종착지 군산만으로 향해야 하건만 시인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춰 있습니다. 이 하구원 같은 경우는 금강의 폭이 약 2km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삶과 금강은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어요. 그것은 세종과 다음에 공주 부여를 거치면서 금강의 수질이 극도로 악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금강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여에 제가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금강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부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금강은 현재의 금강이 아니고 과거의 금강에 머물러 있어요. 내가 몇 살 때 금강에 들어가서 고기도 잡고 다슬비도 잡고 장어도 잡았다. 내가 몇 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금강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고 놀았다. 그러나 현재 내가 금강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고 금강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안타까운 면이죠. 그러니 금강 하구뚝에 올수록 그러한 면들은 더 심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고이고 쌓여서 금강과 만나길 거부하고 있는 바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돌아가야 합니다. 생명이 샘솟는 금강의 발원지 뜸봉샘. 사람과 물고기의 소리가 들리는 또 다른 길인 듯 되돌아가야 합니다.